지금 사실 1월 이제 지나면서 최근에 이제 투자를 한 뭐 1년, 2년 사이에 투자를 시작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게 왜 이러지? 내가 보던 시장이 아니네. 뭐 이렇게 좀 당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. 네. 근데 뭐 이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씀 혹시 해주신다면 이 시장 또 제가 어떻게 이해를 지금 하고 있어야 되나요? 근데 저는 좀 투자자들의 호흡이 너무 짧아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과거에는 이제 주식이 올라가는 강세장에서도 종합주가지수 한번 조정을 받으면 한 20% 조정받고 그랬어요. 그리고 또 올라가는데. 근데 사실 지금은 조정다운 조정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힘듭니다. 우리가 3,200 고점이고 지금 3,000 정도라 그러면 지금 조정이 조금 당혹스러우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투자자분들은 작년의 시장과 빗대어 보면 지금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드신데 저는 그 작년의 시장이 예외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1400에서 3200까지 조정 한 번도 안 받고 간 게 예외지.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전 장기적으로는 낙관론의 편에서는 게 맞다고 봐요. 지금 또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고 또 저의 생각도 금리가 높아지면 중앙은행이 또 짠하고 나타나서 금리를 낮출 거기 때문에 어차피 투자하고 살아야 되는 게 맞고요.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세상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1972년부터 종합주가지수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. 그럼 작년까지 49년 동안에 코스피가 오른 게 34번, 떨어진 게 16번입니다. 한 해 단위로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? 장기적으로 보면 뭐 3천까지 오른 거고요. 한 해로 봐도 오를 확률이 떨어질 확률이 2배 이상이고 심지어는 2000년대 이후로 종합주가지수가 2년 연속 떨어진 적도 없었습니다. 그런가요? 우리가 경기에 대한 비관론이 굉장히 많고 걱정이 많지만 그 나라 경제에서 가장 괜찮은 것들이 주가지수에 들어가고요. 또 주가지수라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나쁜 거는 배제시켜 버려요. 상장 폐지로. 그러니까 주가지수는 승자의 기록이고요. 물론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는 전혀 다른 거죠. 잘못하면 기업이 망하면 재산 가치가 0이 될 수 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비관론의 편에 서기보다는 낙관론의 편에 서는 게 좋은 거고 그렇지만 이제 투자라고 하는 게 늘 고속도로로 달리는 게 아니고 울퉁불퉁한 것이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시세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. 위대한 투자자인 벤자민 그레이엄은 시장을 보고 미스터 마켓이라 그랬거든요. 미스터 마켓은 조울증 환자다. 어떨 때는 조증으로 올라갔다, 어떨 땐 떨어지는 거고 이러니까 우리가 투자의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뭐 인덱스 펀드라든가 ETF로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조정이 있더라도 뭐 크게 뭐 이렇게 흔들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다만 개별 종목에 투자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상장된 게 2,000개나 되니까 이 기업이 정말 가치가 있는 건지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버틸 수 있는 건지 여기 초점을 맞추셔서 뭐 저는 그 기업이 내가 들고 있을 가치가 있다 그러면 어려울 때 안 파는 것도 투자입니다. 장기 낙관론에 근간해서 내 포지션을 한번 좀 리뷰해 보시는 게 늘 투자자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주가 조정이 언제까지 가서 뭐 언제 돌아설 거냐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일이죠.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신 말씀이 좀 인상적인데요. 자,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제가 좀 다음 순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간은 조금 많이 불안합니다. 아이한테 돈을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줄까 남편과 상의를 하다가 삼성전자 주식을 제가 작년 한 3월 말쯤에 아기 앞으로 사줬습니다. 엄청 잘 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완전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구나 싶은 거죠, 저는. 그래서 그동안은 항상 접근만 차곡차곡 해왔다가 올 초에 이제 마침 또 이 경제방송의 진행을 맡게 되니까 우리 또 이성일 기자님이 권유를 하셨어요. 주식을 해라. 계좌도 없이 지금 말이 되냐. 얼른 해봐라 해가지고 제가 적금에 차곡차곡 모아놓던 돈을 다 꺼내가지고 쏟아부었습니다. 나름 이제 분산 투자를 한다고 2개에 나눠서 넣긴 했는데 요즘 많이 좀 흔들리잖아요. 좀 작년에 워낙 그걸 많이 봐왔었으니까 지금 되게 타격이 크게 느껴지거든요. 저 개인한테는. 이런 분들이 아마 좀 계실 것 같아요. 특히나 젊은 투자자들 분들 좀 어떤 태도로 이 시장을 봐야 하며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좋을까요? 말씀 중에 태도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.
이 투자라고 하는 게 약간의 지적 게임의 속성이 있긴 해요. 많은 걸 알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는 투자에 대한 애티튜드 혹은 내 돈의 성격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아까 언뜻 말씀하신 거니까 삼성전자 투자하신 네. 것 같은데요. 뭐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잘해온 회사죠. 네. 잘해온 회사인데 저는 뭐 그 과거가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뭐 공부 잘했던 친구가 앞으로도 공부 잘할 확률이 높으니까 내가 모르는 회사를 투자한 것보다는 좋은 것 같고 다만 삼성전자에 투자했을 때 작년 여름쯤에 제가 많이 들은 얘기가 삼성전자 투자한 게 바보 같아요. 다른 중소형주가 서너 배 올라가고 하는데 삼성은 못 올랐거든요. 근데 삼성전자야말로 오랫동안 들고 있어서 보답을 받는 주식이에요. 그러면 사실 지난 3월에 투자하셨다 그러면 작년 여름부터 연말까지 한 2배 올랐는데 맞아요. 지금 한두 달로 하는 게 너무 좀 타임 호라이즌이 짧은 거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 마음이 간사합니다. 사람이. 그럼요. 이익 본 거는 생각 안 하게 되고. 그럼요. 네. 또 주식이란 게 어려운 게 매일매일 가격을 봐서 그래요. 올라가면 내가 번 게 얼마인가 계산하게 되고 그러면 또 떨어지게 되면 내 원금이 투자 원금이 생각지 않고요. 올랐을 때가 내 원금이 된 것 같아요. 떨어지면은 맞아요. 손해 보는 것 같고 뭐 주가가 산 거보다 더 떨어지면 더 마음고생이 심한데 뭐 부동산으로 사람들이 뭐 돈을 전 주식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은 시세를 못 보는 게 부동산으로 돈을 크게 버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봐요. 그러니까 너무 시세는 아까 벤자민 그레엄 말씀드렸지만 조울증 환자예요. 그러니까 너무 그걸 많이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언은 예금은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게 왜 그러냐면 다 꺼내서 몰빵했거든요.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소득이 또 나오니까 이자를 많이 줘서 그런 거 아닙니다. 지금 예금을 통해서 어떻게 자산이 증식이 되겠어요. 그렇죠. 예. 근데 예금이란 거는 내 인생에 생각지도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나를 지켜주는 힘이에요. 투자의 세계에서도 작년 3월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은 예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. 그랬을 때 나의 여윳돈이 있다 그러면 그 사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이제 애티튜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 졸이지 않는 돈으로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아요. 제 주변에 증권회사 다니다 보면 돈 많은 분들을 뵙게 되는데 이분들은 자기 철학도 있고 또 부자들이라서 듣는 정보도 더 많으신데 그렇죠.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윳돈 갖고 투자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내 여윳돈으로 투자한다 그럼 그게 무슨 문제야? 오히려 또 기회가 되는 거고. 네. 그래서 저는 투자가 과학이기도 하지만 그 지식이나 이런 거보다는 태도가 좀 중요한 것 같고 어려울 때도 버틸 수 있는 돈으로 투자해야 이길 확률이 높은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낙관론을 견제하는데 그거는 시장에 대한 낙관론이다. ETF나 인덱스 펀드 꼭 하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 일부 좋은 종목도 뭐 하시는 건 좋겠지만 이건 100% 보장은 아닌 것 같고 예금을 통해서 자산 증식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투자에 있어서의 나의 여유 이런 거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예금도 가져가시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이 분산 투자의 의미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 되겠군요. 종목을 분산시키는 거에 저는 좀 초점을 맞췄었는데 예금에 또 주식에 그리고 뭐 여기저기 그리고 그 투자하는 약간 시기도 좀 다르게 하라 이런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. 한 칼럼에서. 그러니까 분산 투자가 종목별로 분산 투자도 있지만 그러니까 시기를 다르게 들어가는. 흔히 얘기하는 적립식 투자를 그러니까 올 초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뭐 투자를 하고 사는 건 좋은데 투자 시기가 언제가 좋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올 초처럼 많이 올랐을 때는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주가가 오르건 떨어지건 간에 뭐 그나마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언을 드립니다. 저는 적립식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예. 제가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도 이제 방송 보면서 실시간으로 채팅 올려주시는 분들 보니까 테슬라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좀 전에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자산시장에서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 주들이 있잖아요.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좀 그 실제 가치보다 조금 고평가되었던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건 너무 섣부른 걸까요? 테슬라는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지만 성장주 투자가 어려운 거는 이 기업이 굉장히 비전이 있는데 주식도 그걸 반영해서 뭐 수십 배씩 오르고 밸류에이션이 높다 그러면 앞으로 좋은 게 주가에 얼마나 투영이 돼 있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. 투자자들이.
근데 이제 최근에는 성장주 투자가 좋아지면서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해요. 너무 자세히 아는 것보다 어렴풋이라도 아는 게 중요하다.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너무 깊게 분석하는 것보다 비즈니스 모델을 사야 된다라는 것도 저는 주목할 만한 주장이지만 네. 저는 성장주 투자는 좋은 것들이 주가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내 자산을 그쪽으로만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. 그것 자체가 변동성이 크고 우리가 아마존이란 기업은 정말 닷컴 버블 때 살아남은 기업 중에서 지금까지 위너가 된 드문 기업인데요. 그렇죠. 닷컴 버블 끝났을 때 아마존 주가가 106불에서 8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. 아, 그랬었나요? 네, 그러고 다시 3,000불이 됐으니 예, 예. 이 성장주는 그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큰 거고요. 그래서 뭐 이거를 제가 여윳돈으로 투자하고 그런 거라면 정말 그걸 견딜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심리적 비용을 많이 치러야 되고 특히 금리가 올라갈 때는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는 성장주가 꼭 나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닌데 투자에 다양한 스타일이 있으니 너무 그쪽으로 자산을 많이 넣는 거는 조금 뭐 투자에 있어서나 심리적으로 치러야 될 비용이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여기도 분산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그 투자자들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네. 그리고 오늘 시간 마치면 어떨까 싶은데요. 저처럼 좀 불안한 투자자들에게 예, 예. 약간 한마디 해주신다면. 네, 뭐 새롭게 투자하신 분들은 투자의 세계에 오신 거 환영하고요. 투자하고 사는 건 좋은 일입니다. 근데 투자라는 게 작년처럼 고속도로로 올라가는 거 아니고 울퉁불퉁한 길로 가는 거니까 조금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돈으로 길게 보신다 그러면 저는 부도 늘리시고 긍정적으로 위너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시장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내 돈의 성격 이런 것들을 늘 자주 생각해 보시라는 조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